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그냥 혼술 12월 4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오후 들어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발, 윤석열발, 청와대발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속보들을 쏟아지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 충돌에 이어서 이제 추미애를 넘어서 문재인과 윤석열의 충돌,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그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인사권자, 대통령이 충돌하는 그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파문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먼저 방금 들어온 그 속보부터 보내드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윤석열 징계위 10일날 열기로 되어 있죠. 10일날 열기로 되는 윤석열 징계위를 또 좀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징계위를 일단은 취소를 시켜달라는 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원회 근거 조문이죠. 검사징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 쪽에 문제 삼은 것은 검사징계법 5조죠. 이런 겁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죠. 그리고 위원은 당 각호의 사람이 된다 해서 법무부 차관, 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한 명 3명,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청구를 하지만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이 윤석열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법무부 장관 본인이 다 하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성, 그거가 거리가 한참 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하고 위촉하는, 이렇게 해서 징계위원회 과반수를 구성을 하면은 바로 뭐 뜻하는 대로 다 의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본안 사건 결정될 때까지 이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일 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니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헌법소원은. 그거 넣을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로 가지고 해서 이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징계 결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10일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일단 또 한번 반격을 했는데 그 앞에 속보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분 개각을 했습니다. 4명을 개각을 했습니다. 가장 우선 교체된 장관 중에서 관심 모으는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집값파동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겠죠. 그런데 대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는데 변창흠 내정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이 부동산 정책을 짠 그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태까지 와서도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말썽이 많아서 이종옥, 성인지 감수성 집단 학습기에 우려했던 그 보궐선거 가지고 이 박원순 오거돈 때문에 일어나는 실시되는 보궐선거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 집단 학습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국회에서 답변을 거부당하고 이 자질 논란이 일어났다가 오늘 교체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농후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엉뚱한 얘기 많이 했죠. 전문성 부족인데도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 그래서 계속 유임을 시켰다고 했는데 오늘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김현미도 빠진 것이 중요하지만은 새로 임명보다 관심이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새로 임명된 사람보다. 추미애는 왜 교체 대상에서 빠졌을까? 추미애 뺐습니다.
자,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교체론에 막 시달렸죠. 동반퇴진론,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동반퇴진론은 물 건너갔습니다.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금 상황에서 추미애를 뺐을까? 일단 추미애가 아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안 나가고 버티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측근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다고 아침에 제가 전해 들었죠. 이젠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이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본인을 이제 응원을 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나가냐. 예, 윤석열은 못 나갑니다. 그러니 추미애만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일단 오늘 추미애를 여기서 뺐습니다. 개각 대상에서 뺐습니다. 일단은 뺐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갑자기 징계위의 뭐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를 했죠. 그러고 나니 90분 만에 법무부가 징계위 연기 이렇게 했는데 10일, 즉 10일 연기도 지금 윤석열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윤석열의 가처분 신청 전까지는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을 텐데 10일로 연결한 것이 무엇보다 여론조사 폭락, 뭐 37%대 문재인 지지율, 리얼미터고 오늘은 또 갤럽에서 39% 또 나왔죠. 이런 민심도 감안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징계 절차가 만약에 이 징계 해임을 해도 그것이 윤석열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면은 그것이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절차가 무시돼서 법적으로 미비하다 이래서 다시 행정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절차 뭐 지켜라 뭐 공정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10일로 연기를 한 그런 사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 벌게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일단 연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 과정에서 추미애가 조금 더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를 다시 내세워서 정면 돌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게 만약에 이 해임 징계에 대해서 다시 청구가, 행정법원 청구가 되고 하면은 문재인과 윤석열과 문재인, 이렇게 완전히 맞상대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뒤로 빠지면서 추미애에게 좀 더 역할을 맡기는,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의 이 반격에 의해서 이게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측면이 생긴 것이죠. 결국, 윤석열이 버티는 이 상황에서 추미애에게 마지막 악역을 맡기기 위해서 오늘 인사에서 오늘 개각에서 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추미애 또 뭐 그동안 전열을 재정비를 했죠. 추미애 SNS에 올린 거라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갑자기 소환을 해서 낙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을 참배한 그런 소식을 알리면서 친문 극성 지지층에게 다시 이렇게 업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찬청에서 지탄을 받았지만은 다시 친문의 충성맹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축출에 내가 칼자루를 쥐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고, 오늘 개각에서 문재인이 다시 재신임 비슷한 형태로 유임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추미애가 전면에 나설 것이지만 이미 추미애는 윤석열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을 상대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일단 추미애는 내세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구도가 문재인 대 윤석열의 맞대결 구도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추미애의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용도 폐기를 하기로 이미 다 했지만은 만약에 개각을 하면서 교체를 하면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교체를 하면은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고 자진 사퇴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진 사퇴하는 대신 그 역할을 이번에 새로 발탁한 이용구 차관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들어온 것은 자진 사퇴하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그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추미애를 내칠 수 없는 그런 속사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에게 다시 한번 문재인에게 직접 오는 그런 윤석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중간 차단막도 있어야 되지만은 최근에 심상치 않은 기류들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법한 감찰, 수사 의뢰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죠.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검 감찰부를 감찰하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그 임무를 미션을 줬는데 지금 인권정책관실이 상당히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까지 연루 의혹을 수사를 하는데 결국 윤석열을 올가매려고 했던 판사 사찰, 불법 사찰 프레임, 이 프레임을 짜는데 관여를 했던 대검 감찰부 한동수,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또 법무부 검찰국 심재철, 또 감찰 담당관실 박은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역공이죠. 대검에서 역공을 하는 것이죠. 조남관은 이미 전향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석열 쪽에. 그 윤석열에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대검에서 이 대검의 인권정책관실에서 추미애 사단에 대해서 역공을 하는 이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되면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위법 행위를 확인을 하면은 이것을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겠죠.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뭐 한동수, 이성윤, 심재철, 박은정 이 위 꼭대기에는 누가 있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만을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직무 배제시켜놓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그렇게 되면은 수사가 확대되면은 추미애 장관도 수사선상에 오르겠죠. 윤석열 대검의 윤석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를 만일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놓고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방패막이가 전혀 없어져서 상황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권이 보기에는 추미애가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막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미애를 여러 쓸모가 있다고 해서 아직은 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도 있고 활용을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이런 차원도 있어서 일단 유임을 시킨 것 같지만 어쨌든 앞으로 당분간 추미애 또 문재인, 윤석열 이 세 사람을 둘러싼 삼각 갈등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누구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